제 남편은 5년 동안 학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교수 지원을 했는데 계속 임용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며 죽고 싶다거나 학교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다 때려치우고 막노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화풀이와 한풀이를 하는데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남편은 성실해요.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잘 돌봐줘요. 남편은 자기 밥벌이는 해요. 자기 밥벌이도 못해요. 자기 밥벌이는 해요. 질문자도 화내고 짜증낼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짜증을 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은 연구원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데 남편은 지금 연구원이 된 것만 해도 훌륭해요. 연구원인 사람은 교수가 못 되었다고 실망하고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연구원이 못 되었다고 실망하고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못 간 사람이 보면 대학에 다니는 것만 해도 부럽고 연구원이 못 된 사람이 보면 연구원이 된 것만 해도 부럽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늘 이렇습니다. 유학을 간 사람은 유학 가서 학위를 마치지 못하면 크게 실망을 하는데 유학을 못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학이라도 가본 것만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남편이 연구원으로 있다는 건 그래도 박사 학위를 마쳤다는 거잖아요. 네, 박사 학위를 마친 것만 해도 어디예요. 지금 교수가 못 되었다고 실망하는데 이건 평범한 사람이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되었다고 불만이고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겠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네. 주로 저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질문자가 남편한테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남편과 가깝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화내고 짜증을 내지는 않으니까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는 해요. 남편이 나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밖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겠죠. 엄마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면 엄마한테 가서 화를 낼 텐데 그래도 나한테 와서 화를 낸다는 건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화를 낼 때 그래, 내가 제일 가깝구나. 가까운 나한테 실컷 화를 내고 밖에 가서는 내지 마라.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어요? 아우, 바보도 트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화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에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거리를 조금 두고 다른 여자를 한 명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낼 거예요. 나보다 가까운 여자를 한 명 붙여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내가 가까이에 있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낫겠어요? 제가 가까이에 있고 저한테 화를 내는 게 나아요. 지금 이미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만약 나한테 화를 안 내면 좋겠다 싶으면 남편한테 나보다 더 가까운 여자를 하나 두면 돼요. 그러면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한테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양보하기는 싫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남편한테 나보다 가까운 여자를 하나 둬서 나 대신 그 사람한테 화를 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내가 화를 받아낼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 화를 안 내는 거지만 그건 질문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 성질머리에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원하면 질문자가 성질머리가 그렇지 않은 남편을 구해야 해요. 남편의 성질머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는 또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남편을 줘버리고 질문자가 새 남자를 구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남편을 데리고 살려면 내가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의 성질을 내가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장점을 취하려면 남편의 단점도 같이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편이 화를 낼 때 속으로 그래도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남편과 가장 가깝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한테 화를 많이 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지 마라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걸 오히려 질투해야 합니다. 관점을 그렇게 가져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낼 때 내 기분도 따라서 나빠지지 말고 지금처럼 웃어보세요. 아이고, 여보. 화 많이 내라. 그만큼 내가 제일 가깝다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내면서 화를 낸다는 게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웃으면 남편도 자기 모습을 알고 웃게 될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몇 번은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으니까 그때는 남편도 웃더라고요. 좋아요. 앞으로는 기가 막혀서 웃지 말고 좋아서 웃어야 해요. 내가 제일 가깝다는 뜻이구나 라고 알고 좋아서 웃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제일 가깝다고 확인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화내는 게 너무 싫으면 남편을 버리든지 안 버리고 같이 살려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네, 막상 버리려니까 아깝고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화내는 걸 받아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편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을 말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러니 마음을 이렇게 내서 조금 더 데리고 살아보세요. 네, 자기 밥벌이를 하는지 물어봤는데 자기 밥벌이를 한다는 건 그래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잘 돌보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손해 끼치지 않고 아이를 잘 돌보는 것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편도 자기 성질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화 안 내고 나한테 와서 화를 낸다는 건 나를 제일 가깝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죽겠다고 화를 내면 길 가는 사람은 그래, 죽어라 이러는데 그래도 질문자한테 와서 죽겠다고 하면 질문자가 죽으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남편도 사람 봐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죽겠다고 해봐야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겠죠. 그러니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 그 사람의 장점을 취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도 받아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는 게 그만큼 저를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스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성격상 남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하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화를 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바뀌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질문자가 남편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살려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남편의 단점이 싫으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고 남편을 못 버리고 같이 살고자 하면 계속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좋다는 의미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국 내가 편해지는 길입니다. 모두 나에게 좋도록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나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입장이라면 오늘 법문을 듣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았다고 짜증을 내지만 그걸 듣는 아내는 정말 힘들구나. 나도 가끔 화를 냈는데 화를 안 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법문을 들은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소감을 들어보면 아내가 안 받아주니까 숫째, 동성인, 친구랑 술 먹으면서 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안 받아주니까 밖에서 풀고 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듣는 분들은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밖에서 술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오니까 그나마 집에서 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먹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 놔두세요. 술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데 다행이에요. 풀 데는 없고 아내는 안 받아주니까 술이라도 마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짜증도 안 내고 술도 안 마시면 제일 좋죠. 그러나 세상은 내가 바라는 좋은 상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남편이 수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내 남편이 보통 사람이지 성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이 숫째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은 거구나. 내가 받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나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풀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를 알아서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